자유한국당 장재훈입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특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단독 강행하는 것은 협치를 파괴하는 독선적 운영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당연한 사보임도 국회의장을 앞세워 방해하더니 자유한국당의 시간 연기 요청마저 거부하는 민주당의 옹졸함에 연민을 느낍니다. 어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사건의 주범인 북한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일정이 긴급히 잡혀 회의를 오후로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정성호 위원장께 드렸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전에 개의만 해놓고 행사를 가려고 했다며 박범계 민주당 간사와 의논하라고 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간사께 부탁하니 정성호 위원장께서 강행하려고 하니 위원장께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그 후 정 위원장은 저의 계속된 전화도 받지 않고 박범계 민주당 간사가 강행하자고 하니 의논하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위원장은 개인 일정 때문에 회의를 오후에 열지 못한다는 어이없는 핑계를 대고 민주당 간사는 위원장이 강행을 원한다며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서로 핑퐁을 치며 제1야당 간사를 우롱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두 분이서 저를 우롱했습니다. 무척 모멸감을 느낍니다. 상임위 운영에 있어 해당 당일 안에서는 상대당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간 변경 정도는 배려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상임위를 10시에 개의하면 2시간 진행하고 12시에 정회를 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합니다. 결국 저는 단 2시간 이해해달라고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께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정도 부탁을 하는 저를 두 분이서 이토록 우롱하는 모습에 이 특위가 앞으로 제대로 운영되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2시간도 기다려주지 못하겠다는 위원장과 집권당 간사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 주겠습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사법개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 의원 시상 발언? 네. 네. 좀 짧게 해주시죠. 네. 예, 법무부 장관님과 함께 요즘 심각한 검찰 내 성폭력과 검찰의 수사 외압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화와 전문화 제고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 그런 특위를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 특위는 더불어 7, 자유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그리고 비교섭단체 하나 이렇게 구성하기로 합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바른미래당에 선임된 의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보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보임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개헌특위에 TO를 내놓지 않으면 사보임 절차를 진행해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이면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해먹고 계신 겁니까? 특위를 가지고 국회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고 운영하는 이런 방식에서 이런 논의의 장에서 우리가 무슨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논의를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장, 국회를 국회의장으로 만드십시오. 여기에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예, 권 의원님, 잠깐만, 내 얘기 잠깐만 듣고 가. 하여튼 그 문제는 하여튼 그 특위위원장이 상황 파악해갖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차 회의 때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우리 백 의원 인사 좀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다음에 하시죠, 인사. 오늘 진행하고 다음에 인사를 주는 건 의원님도 인사 안 하신 분들이 계셔갖고 인사하는 그 순서인데 다음에 야당 의원들 계실 때 인사하시도록 하고요.
오늘 회의에서는 법무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기관 보고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진행에 관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짧은 기간 동안에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사법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가 여야 간의 어려운 진통을 거친 끝에 힘들게 구성되었지만 지난 1월에 1차 전체회의를 가진 후 우리 위원회 진행에 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6주 만에 제2차 회의가 열리면서 전체적인 의사일정이 상당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5차례의 기관 보고에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심도 있는 대안 제시와 질의의 힘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현안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겠으나 우리 특위의 구성 목적과 관련이 적은 현안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시어 우리 특위가 주어진 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우리 특위가 다양한 상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법무 검찰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와 답변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문제 제기와 정책적 대안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향후 법안 심사가 신속하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과 관해서 몇 가지 원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주질의 7분, 보충질의 7분, 추가 질의 5분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원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기관 보고 후에 가급적 모든 위원님들이 주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추가, 보충, 추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시간이 지난 후 질의를 끊더라도 원활한 의사 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니 논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법사위 우리 소위 진행되고 있는가 오늘?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특위와 법사위 법안 소위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 소속 4분의 위원님과 전문위원님들이 법사위 법안 소위에 동시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때때로 자리를 비우시더라도 위원님께서는 서로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 보고의권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현안 질의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기관의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국민들이 사개특위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개특위에서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법무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실장입니다. 이용구 법무실장입니다. 박균택 검찰국장입니다. 참고로 이금노 차관은 법사위 일소에 참석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처리 현황,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법무개혁 추진 현황, 주요 입법 추진 상황 순입니다. 3쪽으로 가시겠습니다. 법무부의 임무는 법령자문, 국가송무, 검찰사무 지휘감독,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입니다. 조직은 본부와 262개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인원, 예산 및 기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의 업무 추진 실적은 5쪽부터 23쪽까지 통계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인권 존중 사회 실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5대 중대 부패 범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유착비리 사범 등 부정부패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선거 사범 처리의 투명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와 불법 사금융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가와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노인과 미성년 자녀 등 사회적 약자와 금융 취약계층의 법률 복지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민생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34쪽입니다. 훼손을 어렵게 한 일체형 전자발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관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명예보호관찰관제 운영 확대, 재능 나눔 프로젝트 실시, 법사랑타운 사업 확대 등 국민 참여형 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억제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올해 5월까지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인권주무부처로서의 법무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대법원 및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 방안을 확정하는 등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및 공소유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 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협력하에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변호사와 법률 홈닥터를 확대 배치하고 무료 법률 구조 혜택을 더 많은 이들이 누리게 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교정시설의 신축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통하여 수용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의료 처우를 개선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재외동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외동포의 처우를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난민 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법무개혁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과거사위원회 운영 현황,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수사권 조정,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 추진 현황,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22차례 회의를 거쳐 8번의 공관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등 공관을 발표하였고 법무부는 공관을 토대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법무검찰의 자기반성과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법무부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대검에는 진상조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현재까지 6차례의 회의를 통해 1차 사전조사 대상을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본 조사 사건을 추가 선정하여 계속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상 사건을 선정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로만 보임하던 실국 본부장 직위를 개방하여 법무실장,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범죄예방 정책국장에 대한 외부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 본부의 과장과 검사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여 검사 과장 직위를 14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인사 대상 평검사 12개 직위에 비검사를 보임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에 관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하여 사개특위 법안 심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경찰 및 검찰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수사 지휘 체계 설계 등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권 조정 공고안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안을 제출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형사사건 및 국가행정소송 사건에서 적정한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외부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지침과 매뉴얼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상소율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일선청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상소권 적정 행사를 위한 선순환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법무부의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2월 13일 위원회 발족 후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곧바로 1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제도와 문화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위원회의 공고에 따른 조치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국회 계류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은 53쪽, 국회 제출 예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은 54쪽부터 56쪽까지, 우리 부 관련 조기 통과가 필요한 의원입법 추진 현황의 주요 내용 등은 57쪽부터 58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으로 신뢰받는 법무부가 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법무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위원님들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쟁점에 관련된 그 법무부의 자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안은 우리 사개특위가 처리하고 또 입법으로 완성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어쨌든 또 야당과 다시 또 대화하고 또 협의를 통해 갖고 야당 위원님들이 계실 때 그때 이 두 건은 그때 보고받는 것으로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간사입니다. 참 사개특위가 힘겹게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사 일정을 합의하는 것 자체도 참 어렵게 합의를 했습니다. 장제원 간사님의 노력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도 아직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가야 될 길은 멀고 항해할 백길은 참 끝이 없는데 정말 이 사개특위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부여받은 이 배가 정말 어디로 갈 건지 혹은 자초하지는 않을 건지 그런 우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장재원 간사님이 아까 이제 한바탕 하시고 나가셨는데 뭐 대체로 오후 2시에 이 회의를 개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은 것도 맞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오전 회의를 하지 않고 오후 2시로 연기해 달라는 이유 자체가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과 관련해서 김영철 위원장이 방남하는 것에 대해서 체포하고 사살해라 라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정치적 주장입니다. 저희들이 그 주장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전부 다 달려가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그러한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개특위에 온 국민들께 그리고 피감기관인 법무부 장관님을 비롯한 법무부에 알려드린 이 확정된 일정을 변경해서 오후 2시로 개의한다는 자체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이 논의의 객관성이 필요한 사법개혁특위의 성격상 이 사개특위를 말 그대로 정쟁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오전 10시 개의, 저도 오전 10시 개의를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뭐 유도리 뭐 이런 표현이 뭐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요. 여러 가지 유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제원 간사님이나 한 분 더 정도, 한 2분 정도는 이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청와대 가서 항의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해도 될 일인데 굳이 이 사개특위의 문을 닫고 예정된 문을 닫고 오후 2시로 하겠다는 그런 주장은 동의할 수가 없었다.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남북 간의 장성급 대표회담도 있었습니다. 황병서가 누굽니까? 북한 인민군 소위 총정치국장입니다. 그 황병서가 군복을 입은 채로 아시안게임에 왔을 때 김무성 대표가 환영했습니다. 또 2014년에 남북 장성급 대표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김영철 위원장이 왔을 때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환영 논평도 냈습니다. 남북 대화 필요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법은 법이고 또 외교와 안보의 문제는 또 통칭의 차원에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의할 수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권은희 의원님의 지적인데요. 상당 부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오신환 의원님으로 아마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보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이 비교섭 단체임에도 불구하지만 정의당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시듯이 민평당 역시 비교섭 단체이긴 하나 민평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사개특위 위원도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본회의에서 추가 의결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아까 그 권은희 의원님의 말씀과 우리 박범계 간사의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갖고 원내 지도부나 또 국회의장님께 잘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그 여야 간의 그 원만한 의사일정 합의를 좀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오늘 우리 사개특위를 바라보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기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재판 선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는데요.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585일 만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정말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 우병우 전 수석 검찰 수사 당시 보여줬던 고압적인 태도, 그리고 검찰의 비굴한 모습,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해서 그 검찰 어떤 권력을 제한하는 도구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상설특검제 같은 경우는 제도만 있고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이 됐었고, 또 특별감찰관은 제대로 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었기 때문에 권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 무력했던 특별감찰관 제도마저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힘으로 권력으로 농락하고 더욱 무력화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이임받은 것이므로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결코 검찰을 위하거나 검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외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출범 당시에 대검 미래기획단이 국민 앞에 밝혔던 말입니다. 항상 그 검찰 개혁이 얘기할 때마다 검찰 내에서도 말은 번드르르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오늘이랑 어제 계속 보면 현직 검사들이 체포되고 또 검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왜 그전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그 전에 이렇게 내부의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더욱 엄격하게 메스를 댔다면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까지 빗발치지는 않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무부의 존재 이유는 정의 실현이고 검찰권은 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수단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법은 곧 정의하고 동의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 역시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당연히 정의 실현이 그 목표가 돼야 되고, 검찰권은 정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행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란 한마디로 검찰에 집중된 막강한 권한의 축소와 민주적 통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근데 검찰권이 권한이 너무 집중이 돼서 그런 어떤 남용이라든가 오용의 가능성, 또 오용의 그 실태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법무부가 공수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고안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공수처만큼 입법 논의를 오랫동안 했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공수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국민으로부터 검찰 개혁의 상징은 바로 공수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공수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이 공수처 설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보면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는 공수처의 설치를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가 공수처 신설을 원하고 있는데 공수처 신설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법무부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관안을 토대로 해서 법무부 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건 이제 저는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반드시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수처 신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그동안은 사실 가장 큰 원인이 저는 검찰 내부의 원인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기류가 많았고 그런 것들이 큰 장애 요소이 됐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실 정말 부끄럽지만 가장 공수처 신설의 가장 큰 장애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실제로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공수처 반대 논리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사실은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무부 안에도 있지만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합의해서 추천을 하면은 그 추천된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는 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안 자체의 내용으로 봐서는요. 네, 백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앞이 횡해에 있어서 사실상 입체감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이 이 국회 안에서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법제도 개혁이 비로소 하나씩 가시적으로 눈에 보였어야 하는 자리인데 더불어민주당만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유감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간 국민들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여론들을 취합한 본의원의 견해 그리고 또 주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이제 공수처 자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사실상 사법 개혁이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학계는 물론이고 여러 범주에서 관련된 의견을 내놓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의 입법안뿐만 아니라 그 일선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험에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반성과 숙고에 기인한 결단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자체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비단 각 사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고 그것이 어떤 의견이 더 나은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법무부 장관님의 이제 의지 그리고 또 일선에 몸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지금의 현실의 인식 상황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자체안 같은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없더라도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처장에게 통지하는 등의
기존의 안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타이밍이라고 하죠. 적기 수사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많은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 법무부와는 이제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어떻게 이 법률이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부분을 봤더니 검사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 소속된 검사들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에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의 검사의 그 직무 관련성에 한정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의 제19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된다는 제도의 그 제도를 소환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다소 인식의 부족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임기제를 했어요. 공수처 검사에게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돼 있음을 감안해서 이제 임기제를 제한한다고 그 이유도 설시하시긴 했지만 검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를 했더라면은 이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공수처에 마찬가지로 공수처 도입 배경의 전체적인 역사적 현황들을 비추어 볼 때 법무부 자체 안의 임기는 독립성을 보장한다 할 정도로 충분치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짚은 내용들은 전체 공수처 안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견해, 본 의원이 갖고 있든 아니면 여러 사회 학계, 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론의 일부에 불과하고 어떤 것들은 조금 지역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택한 부분들은 스스로 그 현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다짐이나 각오 그리고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몇 가지 해봤습니다. 장관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우선 그 공수처 그 검사 임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검사 임기가 제한이 없을 경우에 그 검사의 어떤 그 업무 처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고 기대했던 것을 충족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점, 그런 또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화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은 일단 임기제로 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임기를 없애버릴 경우에는 처장보다도 더 오랫동안 공수처에 근무하게 되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정말 그 개인이 권력기관화되는 그런 우려도 또 지적이 된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그 간단한 그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또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직무 관련성 요건을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뭐 탄력적으로 수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법조계 검사라든가 법관이라든가 또는 또 일정 그 계급 이상의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필요 없이 모두가 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이첩되는 경우 이것도 국회에서 그것이 그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은 수정할 수 있다고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임기제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안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우려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두신 발언이셨고, 이것은 네. 이제 법무부 장관님께서 어떤 입장이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밝힌 어떤 안에 대한 여론의 향배나 또 본위원회에서 경청하는 무게감의 수준 등등에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임기제와 관련해서는
한간의 공수처가 비대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시각에 논리적 정당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우려가 너무나 과장돼서 사실상 공수처의 설치 자체를 바라지 않는 입장에서 활용되는 측면이 더 많아서 기우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논리로 악용되는 용도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도의 모든 것은 음과 양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추가 질의하시죠 나중에. 네. 예, 합리적으로 해서 국민의 요구를 보다 우선하는 고민이 있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 검사들의 경우는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5년으로 단축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7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공수처 검사라 하더라도 좀 너무 임기까지 제한이 없는 정도의 그런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엔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철입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요. 여기 우리 노회찬 의원님도 비법조인이시고 만주법조인이십니다. 법조 사료위원회 하나 하시군요. 저는 그것도 없는 진짜 비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제 일반인의 시각으로 제가 좀 사법개혁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제 포부를 좀 밝히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특위가 좀 주제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2의 법사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시시콜콜이 이런 거 저런 걸 다 다루는 데가 아니라 이 사법개혁이라는 큰 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미리 좀 밝혀두고 싶습니다. 비법조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이런 소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법무부는 지금까지의 법무부는 법무부가 아니라 검무부다. 검찰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조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어가 좀 불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법무부에서 법무부로 본래 위상을 좀 회복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보보고 자료에도 보면 법무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의 기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충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법무부 또는 법무부 장관님의 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의지나 리더십이 그렇게 이렇게 좀 체감은 잘 안 된다. 좀 소극적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억울하게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여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법무부나 정책부서로서의 법무부나 장관님이 사법개혁에 조금 더 확실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사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한두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 검찰에 검찰 수사관이라고 제법 많이 있네요. 꽤 숫자가 많네요. 많습니다. 네. 예, 제가 확실히 비법조인이라는 걸 이런 걸 보면 제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검찰 수사관이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한 6천 명 가까이 되네요, 그죠? 네. 법무부 내에서 직원으로 보면 제일 많은 그렇지 않습니다. 6천 명이면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예, 교정 쪽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법무부에서 이 6천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독자적인 수사를 하는 사법 경찰 관리가 한 1,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검사 밑에 그냥 딸려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새삼 확인을 해서 들여다보니까 사법개혁안이 우리 언의법으로도 몇 분들이 이제 몇 개가 제안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여기 계시는 박봉계 의원님 안을 빼고 나면 이 검찰 수사관 또는 사법 경찰관 경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사법개혁이 되면 물론 어떤 식으로 사법개혁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각각의 경우에 이 사법경찰관리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없어지는 건지, 뭐 경찰로 이제 뭐 배속을 바꾸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던데, 이분들은 검사가 아니라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건지, 또는 장관님께서 이분들의 어떤 처우나 미래와 관련해서 뭐 대화를 나눠보신 게 있는지 좀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검찰 수사관들이 특히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자기들의 미래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검찰이 여전히 이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서 그 검찰의 그 수사관들이 필요한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원의 어떤 그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또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수반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법조라 그래야 될까? 법조 커뮤니티, 사법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선 이제 검찰과 같이 있는 분들 중에는 이 사법 경찰 관리가 약자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검사에 비하면 약자일 텐데 저희 정치인인 저나 국회의원들에게도 요구되는 거는 일반인들 다수를 차지하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라고 저희가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견해를 갖게 되는지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장관님의 사법개혁 관련된 리더십을 주문을 했듯이 이 개혁과 관련해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네. 그분들의 뭐 대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같이 이 파트너십을 갖고 좀 대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답변도 저는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뭐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거라는 정도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은 그냥 처분에 따라야 되는 사람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서 조금 실망스럽고요. 우리가 법조라고 하면 판검사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정도 숫자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만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여러 차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의 관점에서 사법개혁안의 어떤 안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대화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 많이 바쁘실 텐데 저도 국방일을 해보면 우리 국방부 장관 엄청 바빠요. 제가 소관 상임위가 국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두루 다니시라고 제가 공고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저는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모르는 또 약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한 교정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분들과의 소통이나 대화도 더 많은 시간을 썼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그 이철희 의원님 질의의 핵심적인 게 위원장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입법될지는 뭐 아직 그 불확정하지만 만약 그 실질적으로 진행됐을 때 검찰의 또 실질적인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의 지위와 역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보이질 않거든요, 사실. 만약 이게 실제로 진행된다고 하면 검사들을 제외한 검찰 수사관들의 역할들도 상당히 그 좀 상세하게 또 세밀하게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에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유찬입니다. 장관님, 그 사개특위 처음 지금 나오신 거죠? 네, 네, 예. 사개특위 그 위원들 명단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지금 여기 질의 순서로 돼 있는 게 그 사개특위 위원들 명단이죠. 네, 네. 이 사개특위 위원들 중에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적인 사건에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누구죠? 염동열 의원인 것 예. 같습니다. 이 사개특위라는 것이 뭐 법원, 검찰의 어떤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핵심적 사안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각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사람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지금 이 사개특위 위원들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뭐 장관께서는 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염된 칼로 수술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병원에서 수술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뭐 수술 도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관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얼마 전에 가서 17시간 동안 수사받고 나온 그 피의자 신분인 상태의 국회의원만 국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를 스스로 정리를 해줄 것을 이 질의를 빌어서 다시 촉구를 하고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현재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입니까? 그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걸로 봤는데 그 정확하게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춘천지검 압수수색 영장에 김수남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예, 보도된 건 사실인지 제가 확인이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실인지 확인은 자, 말씀 검찰국장님. 아직,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보도가 사실입니까? 네. 뭐 일부 내용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국회 강원도 수사팀의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전 검찰청장이 그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다고 기자까지 알고 보도하는데 그 몰라도 됩니까? 예, 보도 내용은 봤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그 사실관계라든가 뭐 혐의라든가 이런 게 사실 있는 건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피의자 신분입니까? 아직 피해자 신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권성동 그 의원의 그 지역 사무실 이번에 압수수색 실시를 했죠. 그렇게 알고 있죠. 이제 이 피의자 신분인지 아닌지 모르고 계십니까? 아, 피의자 신분이 아닙니까? 권성동 의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닙니까? 지금 연동열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고 권성동 의원은 피의자 신분 아닌 앉아서 이유는 하시오. 뭡니까? 검찰국장 앉으세요. 예, 마이크로 예. 그 이제 고발을 당한 건 맞는데 이제 뭐 인지 대상으로 아직 삼거나 혐의가 드러났다는 의미는 아닌 걸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입니까? 이제 시민단체 고발은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사를 할 예정입니까? 강원랜드에서 뭐 진상을 잘 밝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나 수사팀에서. 수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종결되었습니까? 아직 종결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강원랜드 사건은 부정청탁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또 붕괴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수사 외압의 문제입니다. 안면 검사가 이 문제를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죠. 네. 예. 저는 이 사안 자체가 바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다루고 있는 공수처. 왜 공수처가 있어야만 하는가를 갖다가 검찰이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도 답변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은 채용 비리에 관련된 수사와 수사 외압 문제 이 두 가지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주질의 7분, 보충질의 7분, 추가 질의 5분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원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기관 보고 후에 가급적 모든 위원님들이 주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추가, 보충, 추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시간이 지난 후 질의를 끊더라도 원활한 의사 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법사위 우리 소위 진행되고 있는 거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특위와 법사위 법안 소위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 소속 4분의 위원님과 조문위원님들이 법사위 법안 소위에 동시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때때로 자리를 비우시더라도 위원님께서는 서로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 보고의권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현안 질의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기관의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국민들이 사개특위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개특위에서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법무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실장입니다. 이용구 법무실장입니다. 박균택 검찰국장입니다. 참고로 이금노 차관은 법사위 일소에 참석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처리 현황,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법무개혁 추진 현황, 주요 입법 추진 상황 순입니다. 3쪽으로 가시겠습니다. 법무부의 임무는 법령자문, 국가송무, 검찰사무 지휘감독,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입니다. 조직은 본부와 262개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인원, 예산 및 기금은 자유한국당 장재훈입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특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단독 강행하는 것은 협치를 파괴하는 독선적 운영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당연한 사보임도 국회의장을 앞세워 방해하더니 자유한국당의 시간 연기 요청마저 거부하는 민주당의 옹졸함에 연민을 느낍니다. 어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사건의 주범인 북한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일정이 긴급히 잡혀 회의를 오후로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정성호 위원장께 드렸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전에 개의만 해놓고 행사를 가려고 했다며 박범계 민주당 간사와 의논하라고 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간사께 부탁하니 정성호 위원장께서 강행하려고 하니 위원장께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그 후 정 위원장은 저의 계속된 전화도 받지 않고 박범계 민주당 간사가 강행하자고 하니 의논하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위원장은 개인 일정 때문에 회의를 오후에 열지 못한다는 어이없는 핑계를 대고 민주당 간사는 위원장이 강행을 원한다며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서로 핑퐁을 치며 제1야당 간사를 우롱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두 분이서 저를 우롱했습니다. 무척 모멸감을 느낍니다. 상임위 운영에 있어 해당 당일 안에서는 상대당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간 변경 정도는 배려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상임위를 10시에 개의하면 2시간 진행하고 12시에 정회를 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합니다. 결국 저는 단 2시간 이해해달라고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께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정도 부탁을 하는 저를 두 분이서 이토록 우롱하는 모습에 이 특위가 앞으로
제대로 운영되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2시간도 기다려주지 못하겠다는 위원장과 집권당 간사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 주겠습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사법개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 의원 시상 발언? 네. 좀 짧게 해주시죠. 네. 예, 법무부 장관님과 함께 요즘 심각한 검찰 내 성폭력과 검찰의 수사 외압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화와 전문화 제고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 그런 특위를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 특위는 더불어 7, 자유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그리고 비교섭단체 하나, 심리지원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변호사와 법률 홈닥터를 확대 배치하고 무료 법률 구조 혜택을 더 많은 이들이 누리게 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교정시설의 신축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통하여 수용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의료 처우를 개선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재외동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외동포의 처우를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난민 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법무개혁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과거사위원회 운영 현황,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수사권 조정, 적정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 추진 현황,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22차례 회의를 거쳐 8번의 공관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등 공관을 발표하였고 법무부는 공관을 토대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법무검찰의 자기반성과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법무부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대검에는 진상조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현재까지 6차례의 회의를 통해 1차 사전조사 대상을 선정하였고 그에 따라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본 조사 사건을 추가 선정하여 계속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상 사건을 선정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로만 보임하던 실국 본부장 직위를 개방하여 법무실장,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범죄예방 정책국장에 대한 외부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 본부의 과장과 검사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여 검사 과장 직위를 14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인사 대상 평검 이렇게 구성하기로 합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바른미래당에 선임된 의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보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보임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개헌특위에 TO를 내놓지 않으면 사보임 절차를 진행해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이면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해먹고 계신 겁니까? 특위를 가지고 국회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고 운영하는 이런 방식에서 이런 논의의 장에서 우리가 무슨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논의를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장, 국회를 국회의장으로 만드십시오. 여기에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예, 권 의원님, 잠깐만, 내 얘기 잠깐만 듣고 가. 하여튼 그 문제는 하여튼 그 특위위원장이 상황 파악해갖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차 회의 때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 오늘 백 의원 인사 좀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다음에 하시죠 인사. 진행하고 다음에 인사를 주는 건 의원님도 인사 안 하신 분들이 계셔갖고 인사하는 그 순서인데 다음에 야당 의원들 계실 때 인사하시도록 하고요. 오늘 회의에서는 법무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기관 보고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진행에 관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짧은 기간 동안에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사법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가 여야 간의 어려운 진통을 거친 끝에 힘들게 구성되었지만 지난 1월에 1차 전체회의를 가진 후 우리 위원회 진행에 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6주 만에 제2차 회의가 열리면서 전체적인 의사일정이 상당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5차례의 기관 보고에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심도 있는 대안 제시와 질의의 힘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현안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겠으나 우리 특위의 구성 목적과 관련이 적은 현안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시어 우리 특위가 주어진 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우리 특위가 다양한 상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법무 검찰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와 답변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문제 제기와 정책적 대안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향후 법안 심사가 신속하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과 관해서 몇 가지 원칙을 좀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의 업무 추진 실적은 5쪽부터 23쪽까지 통계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인권 존중 사회 실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적폐청산과 관련하여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5대 중대 부패 범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유착비리 사범 등 부정부패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선거 사범 처리의 투명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와 불법 사금융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형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가와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노인과 미성년 자녀 등 사회적 약자와 금융 취약계층의 법률 복지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민생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34쪽입니다. 훼손을 어렵게 한 일체형 전자발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관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명예보호관찰관제 운영 확대, 재능 나눔 프로젝트 실시, 법사랑타운 사업 확대 등 국민 참여형 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억제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올해 5월까지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인권주무부처로서의 법무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대법원 및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 방안을 확정하는 등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및 공소유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 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인 스마일 센터 추가 설치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협력하에 찾아가는